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2차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최종 결선에 진출할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컷오프는 당심 50%, 민심 50% 반영해서 어제 오늘 투표로 진출자 결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하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바이오, K, 방산, 원전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엄청난 수출국가인데 요즘에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든지 세계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네. 수출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사실 세금도 별로 못 내고 또 임금 인상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꼭 세계 5대 강국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네. 수출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직접 수출 진흥회의 확대회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수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지원책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 회의까지 주재하면서 초격차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내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발표 있습니다. 자, 2차 경선 당원 투표 첫날 42% 투표를 기록했는데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당원들 관심이 높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번에 4자 경선인데 네. 실제로 상당히 치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또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치열하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네네. 비하면은 민주당은 뭐 이재명 후보가 89.77 이거 뭐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은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의 득표율이나 또는 중국의 시진핑 득표율처럼 재미가 없는 뻔한 투표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드라마틱한 경선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판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른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강 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1, 2차 경선을 좀 거치면서 혹시 김문수 후보님께 조금 더 민심이나 당심이 온다 이런 그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뭐 데이터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뭐 데이터도 있는데 당심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민심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앞서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당심만큼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와 네. 저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빼버리면 제가 상당히 앞설 수 있는데 한덕수 후보를 넣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후보가 상당히 4명이 아니라 5명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경우는 여론조사에 조금 교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김 후보님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보고 있다. 다만 네. 이제 민심에서는 앞서지만 약간 치열한 국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하냐 안 하냐 이런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여론 거네요. 설문에서 아예 우리 당 후보로서 경선에 들어오지 않은 네.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치 우리 당의 경선 후보처럼 넣고 그 4명만 물어야 되는데 5명 묻는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손해를 제일 많이 보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출마하면 하신 거고요. 국민의힘 경선 구도 보면 지금 현재로서 4명이 뭐 찬탄이다 반탄이다 뭐 2대 2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내일 오후에 2차 컷오프에서 2명이 결선에 진출하게 되는 건데 이때도 뭐 비슷한 구도로 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경선 전망을 좀 해주세요. 2차 경선 컷오프. 전망은 제가 뭐 틀림없이 1위는 틀림없는데 저 주변에서 기대하기로는 네. 이번에 한꺼번에만 50%를 넘으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4명이 겨루고 있기 그러나 때문에. 1등은 뭐 저는 틀림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등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1등은 확실하다. 그 네. 말씀 그다음에 2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뭐 2차 경선에서 50% 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최종 경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주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김문수 후보님은 일찌감치 대선 후보가 되시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한덕수, 김덕수 뭐 이런 말씀도 예. 하셨고요. 예. 최근에 나머지 후보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참 부정적이었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아니 뭐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입장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만큼 이제 당심이나 민심에서 네. 누구든지 다 힘을 합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라. 네. 지금 뭐 무소속이다 무슨 당이다 이거 따지지 말고 반 이재명 빅 텐트를 쳐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겨라 이런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민심과 당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들이 그렇게 말한다. 저는 미리부터 네.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출마한다면은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소위 표가 분산돼서 갈라먹는 게 되는데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네.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도 뭉치지 못해서 이인재 후보가 나온다 이러면은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무조건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그러고 나머지 후보들은 요즘에 와서 이제 민심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장관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여당 내에서도 초반에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덕수 무소속으로 나온 한덕수 대행과 이렇게 그 단일화를 하면 마치 여당 그 국민의힘 경선이 조금 이제 예선처럼 그래서 좀 김 빠진다 이런 측면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김이 빠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는데 우리가 단일화를 안 하면 네.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힘겨운 건데요.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이긴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반 이재명 깃발 아래 모두 뭉쳐서 반드시 자, 반 이재명 깃발 아래 모두 뭉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김현수 후보님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상대에 포함됩니까? 뭐 이준석 후보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만큼 간단치 않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개혁신당 당이 있고 네.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냥 나는 그냥 끝까지 버텨서 나가서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보고 몇 번 하면은 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만큼 이 단일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높지만 그리고 네. 이제 나이도 적지만 이준석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내쳐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에서 이제 쫓겨날 때 네. 어떤 뭐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그랬고 그게 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사과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냐. 절대로 아마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랬는데 절대라는 게 정치의 이 영역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또 상대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뭐 절대는 정치에서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거나 어떤 하는 것도 충분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DJP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뭐 DJ와 JP는 정말 서로 양극처럼 보이지만 네네. 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손을 잡고 DJP라는 신조를 만들면서까지 이 양극이 하나가 된 이런 사례가 우리 정치에도 많습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난이도는 좀 높아 보이지만 네. 정치력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이제 3차 경선이 진행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5월 3일에 선출이 됩니다. 네. 한댕 출마 입장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경선이 끝난 뒤에 이제 단일화 논의나 어떤 그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한 대행과 어떤 단일화 절차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정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과거에 네. 노무현 후보가 나왔을 때 정몽준 후보하고 당도 다르고 성격도 거기도 아주 서로 대조적인 그런 분인데 네. 두 사람이 바로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원샷으로 경선에서 끝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는 다 이해창 후보가 되는다고 저도 그 이해창 후보 당선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꺾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님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마 당 선거관리위원장 하신 적이 있어서 좀 성공적으로 이끈 적이 있었나요? 예,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예.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드물게 공천관리위원장 겸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어요. 네. 제가 인재를 영입해서 또 공천도 두 가지 겸직을 하셨군요. 두 개를 겸직을 했고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해서 잡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 공천, 두 번째는 쪽지 공천이라는 건 있는데요. 네. 돈 받고 공천해 주거나 쪽지 공천은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오다 쪽지를 받아서 그대로 해주는 건데 저는 사실 최병렬 대표님이 저를 공천위원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최병렬 위원장님도 공천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제가 악명이 높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럽고 이게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었지만 당시에 모든 국민들의 여망이 좀 물갈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중진 의원님들 한 36분을 네. 다 이렇게 물갈이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도 그 때문에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는 좋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최근에 을지문덕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언급하셨는데 국민의힘 경선과 을지문덕 장군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적어도 덕수, 문수, 덕수, 네. 문덕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문수, 덕수의 문덕이 힘을 합쳐서 수나라 110만 대군을 우리가 살수대첩 이겨내듯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이겨내자 네. 이런 패러디를 아마 어떤 저희들 지지자인지 누가 했는 것인데 네. 제가 좋다 싶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만큼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이 보수 진영에선 그만큼 절실하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해서 4년 동안 같이 일도 해봤고요. 네. 지금 뭐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예를 들면은 대장동이다. 이 30만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개발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구속되고 또 그 핵심적인 인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자기 형님 공인회계사 이재선 공인회계사를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했고 이 때문에 자기 형수한테 또 온갖 쌍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89.77% 이거는 정말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너무 쏠리는 지지도인데요.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은 뭐 호남의 절대적 지지와 민주당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보다도 12% 높은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것이 지금 당 자체를 비판을 마비시키고 또 국회에서도 무조건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던 어떤 독재적인 형태, 국회 독재, 뭐 탄핵을 30번씩 한다든지 계속 특검을 한다,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 대통령까지 돼버리면 국회 독재에다가 대통령의 제왕적인 대통령 독재에다가 민주당 내부도 완전히 비판을 못하는 이런 독재 국가로 변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자칫하다가는 정신병원에 전부 다 강제 입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국민 통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선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여러 전직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고요. 자, 이런 이른바 그 우클릭 행보, 기업 친화 정책,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거는 잘한 일로 생각하고요. 저는 현충원에 갈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를 합니다. 그건 네. 기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여야를 불문하고 다 참배하는 게 기본인데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기본을 지키게 된 것은 저는 환영한 일입니다. 그거는 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자,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이제 당심에서 참 강점을 보이고 계신데 또 일부의 평가는 그 어떤 중도층에서 조금 그 상대적으로는 또 그 당심보다는 약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본선에 나가게 되시면 상쇄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보관도 좀 갖고 계세요. 중도층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중도라는 것은 경제고 네. 민생이고 실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누가 챙기고 기업을 누가 살리고 일자리를 누가 만들 수 있느냐 또 민생은 누가 챙길 수 있냐 이런 점에서 김문수만큼 할 사람이 있느냐 저는 특히 네. 좌에도 있어봤고 우도 해봤고요. 네. 또 노동조합도 해봤고 사도 해봤고 노사 그리고 저는 영남 경북 영천 출신인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영호남도 저는 다 이렇게 같이 매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또 빈부를 같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만큼 모든 좌우 또 노사 빈부 동서 이런 걸 통합할 수 있는 사람. 네. 이 통합이 중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저보다 더 이 구석구석 알고 있는 사람 누구냐. 뭐 저는 그런 점에서 중도라면은 김문수에게 투표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 얘기를 하시다가 경제 민생을 우리 김문수 의원님처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를 네. 들어서 젊은 시절에 이제 청계천 밑바닥에서 바느질, 미신공 생활 제가 알기로는 7년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경험이라든지 좌파의 경험, 우파의 경험, 영호남의 개념 이게 어쨌든 국민 통합에 있어서는 어떤 후보들보다도 앞서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조만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기업 살리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이 잘 돼야지만 노조도 조합은 또 늘어나고 네. 임금도 더 받지 않느냐. 그래서 네. 저는 노사 민정 사자가 일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노조가 노동자들이 잘 살려면은 회사가 잘 돼야 되고 또 그 회사가 잘 되면은 국민도 또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고 네네. 정부도 또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노사가
알고 보면 하나의 몸이다. 이런 게 이제 중도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하나로 통합해내는 것은 저보다 더 경험이 많고 제가 특히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뭐 당시에 민주당이 상당히 다수라서 한 3분의 2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다 대화를 해서 통합을 해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때 네. 경기도하고 비슷했습니다만은 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투표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시장직을 그만뒀습니다만 네. 저는 끝까지 잘해서 어떤 당시에 민주당 도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안 했냐. 왜? 그것은 항상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합리적인 이야기는 들어드렸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원만하게 경기도가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들고 노사관계도 제일 좋고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GTX도 네. 그때 반대하는 야당이 많았지만은 다 성공적으로 해서 착공식까지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네. 자, 통합과 민생 경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는 취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제 민생 공약 좀 이거는 내가 꼭 이루겠다 싶은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첫째는 이제 기업이 미국에 가지 않고 예를 들면 현대 기아자동차 이런 게 미국에 31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한국에 좀 더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삼성도 그렇고 또 SK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LG도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해야지만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좋다. 그런 한국에서 기업이 탈출하지 않도록 하는 거. 네. 외국 기업도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에 가자. 그래야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좋은 인재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정부에서도 우리를 우대해 준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1번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이 자기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아기도 못 가지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쉬었음 청년만 지금 50만이 됩니다. 이 역사상 네. 최고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못하는 이런 우리 청년들에게 절망을 이기고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GTX 지금 파주에서부터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도착합니다만은 이 꿈의 철도 고속철도 네. 이것을 제가 창안했습니다만 이것을 A, B, C 노선 그리고 지방에도 부산, 울산 또 경남, 창원, 진주 이런 데까지 네. 대구에서도 대구, 구미 또 포항, 경주 이런 쪽 충청도에서도 대전, 세종 또 오송, 오창, 청주 이런 데 다 GTX로 바로 1시간 내로 전부 다 서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한 5가지 정도 굵직굵직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개헌 얘기 짤막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대통령 비상계엄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이런 걸로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개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어차피 누구든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논의해야지 그 전에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아주 훌륭한 헌법입니다. 그것은 유신 때 1972년 유신부터 1987년 현행 헌법 만들 때까지 15년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성과물이 바로 이 현행 직선제 헌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훌륭한 헌법이지만은 대통령이 걸핏하면 탄핵이 돼서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고칠 점도 있다. 이런 부분을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임기 내에 필요하면은 개헌을 하고 여기에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를 구하고 국민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김문수가 해봤고 또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반드시 할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